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왕개미 홍인기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인데 지난주 금요일 젠슨왕이 방한한다고 하면서 LG그룹주, 현대차그룹 등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대형주까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3% 중반대에 상승했습니다. 젠슨왕 방한 뉴스로 LG전자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젠슨왕 관련주가 너무 급등했던 탓인지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거의 5분 만에 고점 대비 5% 가까이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도 나왔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매매하기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번 주는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했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처음으로 젠슨왕이 국내에 방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젠슨왕 방한 뉴스로 LG그룹주와 현대차그룹주, 로봇, AI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테마가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됐을 때는 뉴스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젠슨왕이 방한한다는 것은 정말 큰 뉴스이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주도 테마를 이뤄주면서 시장의 반응까지 확실히 나왔습니다. 여기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젠슨왕이 언제 방한하는가입니다. 뉴스를 잘 찾아보셨다면 젠슨왕은 6월 5일에 방한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6월 첫 주 시장을 살펴보면 일단 6월 3일 수요일은 지방선거 날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젠슨왕 방한 뉴스가 나오고 첫날, 그리고 두 번째 날, 그리고 세 번째 날, 그리고 네 번째 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젠슨왕이 실제로 방한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식은 일반적으로 호재 뉴스가 있을 때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상승하고 실제로 이렇게 예상하던 호재가 발표되거나 또는 발표하기 전에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미리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정을 봤을 때 딱 든 생각은 일단 뉴스는 매우 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는 테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젠슨왕 방한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심지어 휴장일도 하루 있기 때문에 방한일이 다가올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날이나 두 번째 날 정도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 세 번째 날부터는 이제 방한일에 인접했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고 해도 길게 끌고 가기보단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한일을 하루 앞둔 4일 그리고 실제 방한하는 5일은 노출됐던 호재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매매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젠슨왕 방한 관련주를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젠슨왕 관련주 중에 처음 뉴스가 나오고 상승한 금요일에 LG CNS가 가장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는 테마도 굉장히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높은 상승률이라도 이렇게 상따로 매수하고 일부만 수익 실현하고 다음날로 오버나잇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LG CNS 뿐만 아니라 LG전자도 점심시간쯤부터 상따로 이렇게 공략해서 일부는 수익 실현하고 다음날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모두 다 상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테마도 매우 강력하게 형성됐고 금요일에 상따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월요일 아침까지는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갭상승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월요일 프리장에도 젠슨왕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LG CNS는 프리장에 수익 실현해서 대략 9,300만원, LG전자도 프리장에 수익 실현했는데 비중을 많이 샀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4억대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매도하고 나서 상한가에 들어가서 아쉽긴 하지만 매도할 때는 고점에 팔아야 된다는 생각보단 내 매도 원칙에 맞게 잘 매도해줬다면 잘한 매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화요일에 매매 타점인데 무거운 대형주가 2일 연속 상한가를 가고 3일째 날 아침에도 20%대 상승하면서 초과열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언제든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구간에선 매수하지 않고 급락이 나올 때 서서히 매수하다 너무 과하게 하락했다고 판단했을 때 비중
비중을 베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같이 길게 끌고 가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줄 때 빠르게 모두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3억 8천 정도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 매매 일지를 보시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에는 잘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세 번째 날에는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매했고 4일차와 5일차에는 전혀 매매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에는 젠슨왕 관련주 말고도 집중해서 관찰했어야 할 종목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 신고가 돌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매 타점 보시면 아쉽게도 이날 아침에는 젠슨왕 관련주 관찰하다가 빠르게 매수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오후 시간에 매수해서 오버나잇해서 가져가려고 했고 애프터장 상승해서 일부는 수익 실현하고 다음날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이날 아침 삼성전자가 대략 5% 정도 상승해줘서 가져왔던 거 모두 다 수익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정규장이 시작된 후에 역대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젠슨왕 관련주 대장주인 LG전자가 2일 연속 상한가 가고 또다시 20%대 상승하면서 굉장히 과열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제 젠슨왕 방한 일정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주가도 너무 과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젠슨왕 관련주가 한번 분위기가 꺾이면 급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젠슨왕 관련주 LG전자 급락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 급락이 나왔을 때 매매한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젠슨왕 관련주는 아무래도 대형주가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젠슨왕 관련주가 순간 급락이 나온다면 코스피 지수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삼성전자 중요한 매매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이날 굉장히 강한 D+1 1일차 종목이었는데 만약 젠슨왕 관련주의 급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까지 함께 떨어진다면 엄청난 매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젠슨왕 관련주가 급락하면서 정규장 시작하고 5분 만에 7%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의 급격한 하락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급락한 거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점에서 한 번에 삼성전자를 1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D+1일차인 6월 2일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비중 베팅에서 사자마자 바로 5%가 반등했고 이날 추가로 또 매매를 하면서 7억대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까지 계속 삼성전자를 눌림에 매수했다 반등할 때 수익 실현해줬는데 아무래도 젠슨왕 관련주는 방안이 다가올수록 매도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젠슨왕 관련주보단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장을 이끌고 상승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공략하면서 삼성전자로도 10억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긴 했지만 시장 흐름을 읽고 잘 매매했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한 주였다고 생각됩니다. 주식 넘버원 네프콘에서 저와 불개미 형님이 주식 끝판왕 커리큘럼으로 파이널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모집이기 때문에 저와 불개미 형님이 정말 모든 걸 갈아놓고 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불개미 홍인기 주식 넘버원 끝판왕 패키지를 평생 간직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